네, 앞서 첫머리에서 보셨듯이 오늘 정부 계획으로 확정된 제주 신항만 사업이 장밋빛 기대와 함께 제주 사회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찬반 논쟁에 앞서 어떤 내용의 개발 계획인지 정확히 아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어서요. 제주도 담당 국장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조동근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국장님께서는 제주 신항을 지금 개발해도 늦은 감이 있다면서 제주 신항만 추진을 강조해 오셨는데 제주에 이렇게 서둘러서 신항만을 추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 신항만 추진은 늦었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에 신항만 추진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해수부에 중앙부처에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신항만은 기존 우리 제주 항만이 너무 협소하고 노후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선박이 대형화되다 보니까 이 선박 출입항하는데도 안전에도 좀 문제가 있고 그런 와중에 지금 급성장하는 크루즈 산업에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제주항을 동북아 크루즈 산업이 거점 항만으로 빨리 육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항만을 조속히 추진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와중에 또 우리 구도심권, 원도심권 활성화도 우리 신항만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신항만이 개발됐을 때는 원도심과 우리 구도심과 연계 사업으로 인해서 상당한 활성화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속히 신항만이 조속히 추진돼야 된다는 것이 제주도의 입장입니다. 신항만 개발 사업은 2016년 12월에 해양수산부에서 신항만 건설 기본 계획에 포함시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기재부의 반대로 3년여 동안 보류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왜 반대를 했었고 이번엔 또 왜 이렇게 입장을 바꾸게 된 건가요? 신항만은 저희들이 2조 8천억 이 투입이 되는데 그중에 정부 재정이 1조 8천억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상당히 신중을 기한 것으로 보이고 그런 와중에 또 중국 사드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 중국 크루즈 여객이 일부 감소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너무 이르다 그런 판단을 그 당시 했었고 최근에는 저희들이 크루즈 산업이 대만이나 일본이나 또 월드와이드 크루즈가 제주항에 많이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신항만을 개발해야 앞으로 20년이 걸리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들이 기재부에 저희들이 지사님과 지역 국회의원님들 같이 모시고 많은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크루즈 산업이 선제적 대응 위해서는 반드시 신항만이 지금이 적기다. 그래서 기재부도 그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장기간 표류해온 기본 계획안임에도 뭐 주요 골자라든지 사업 규모가 크게 수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들 신항만 기본 계획을 제주도 자체적으로 2015년 수립할 당시에 신항만 컨셉을 우리 화물 부도가 아니고 여객 전용 특화 부도로 항만으로 그렇게 저희들 컨셉을 잡았고 또 그 기본 계획에 저희들이 충실히 전문가 의견을 저희들이 많이 듣고 해서 충분히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신항만 기본 계획을 정부에 제출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정부에서 판단을 그대로 저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신항만 기본 계획은 당초부터 저희들이 도에서 이런 기본 계획에 먹혀들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제주 지역 주요 항구는 항만법에 의해서 설치가 됐었죠. 네. 근데 이번에 그 신항만의 경우를 보니까 해양수산부가 말하기를 신항만 건설 촉진법으로 건설을 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만약에 신항만 건설 촉진법으로 개발이 됐을 경우 좀 뭐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네,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항만을 개발할 때는 항만법에 의한 개발이 있고 신항만 개발 촉진법이란 개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신항만 개발 촉진법은 특별법입니다. 개발에 있어서. 그래서 이 신항만을 개발할 때 사업기간이 각종 인허가나 승인받는 그 기간이 워낙 많기 때문에 2, 3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 의제 처리되고 또 국비 확보가 상당히 용이합니다. 신항만 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개발할 경우에. 그래서 이 신항만 개발 촉진법이 당초의 그 목적도 신항만 개발을 신속히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항만 개발 촉진법으로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된다고 해서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 6월에 그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제주에 신항만이 들어설 경우에 그 배후단지 30만 평을 잘 활용하면 뭐 제주 발전은 물론이고 또 1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 제주 신항만이 그 제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이 신항만이 개발이 되게 되면은 제주의 이런 그 대규모 크루즈 관광객 유치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저희들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신항만이 들어올 경우에 11조의 경제적 효과, 그리고 고용 4만 명이 고용 효과, 그 다음에는 신항만을 건설하는 동안에 거기에 또 그 고용된 명이 4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이상 좋은 우리 이 신항만 개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신항만은 진짜 우리 이번에 개발을 하면서 신항만이 경쟁력 있는 글로벌한 국제 항만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저희들이 모든 걸 갖춰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주 발전은 물론이고 취업 유발 효과도 이제 그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그 바다 매립에 대한 여론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마라도 면적의 4배 가까운 규모의 그 바다 매립 공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인데 사실 그 1988년도 탑동 매립 후에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겪지 않았습니까? 월파 피해라든지. 혹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어떤 예방책을 가지고 있는지요? 우리 탑동 매립 당시에 상당한 제주 사회 이슈가 돼서 상당한 문제점을 낳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그 신항만 건설 시 해양 생태계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차피 환경 영향 평가를 철저히 받겠습니다. 그 환경 영향 평가 때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전부 반영해서 거기에 피해가 최소화가 되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고 또 우리 도민사회의 검증도 받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민들이 이제 피해가 예상되는데 어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들 어피해 조사를 통해서 보상을 철저히 해주고 그리고 어민들이 나중에 업 외 소득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이번에 우리 신항만 개발할 때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해서 어장 피해로 인한 어민들이 손실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보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신항만 개발에 민간 참여가 대폭 확대된 것도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한편에서는 이 계획이 자칫 일부 사업자에게 특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그 신항만 개발과 관련해서 배후 부지와 관련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후 부지는 어디까지나 저희들 공영 개발이나 민간 투자 방식으로 하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이 공영 개발 방식을 취하고 불가피하게 민간 투자가 할 때는 그 민간 투자자가 이익을 독점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저희들이 그런 그 개발을 할 거니까 그런 거에는 도민들이 걱정 않으셔도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말하는 제주항 포함 문제는 핑계일 뿐이다. 상업 숙박 용지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지역 내 다른 항만 시설을 개보수하고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제주항 포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 신항은 뭐 상업이나 숙박 용지를 제공하기 위한 항만이 아닙니다. 우리 동북아시아의 크루즈 거점 항만으로서 우리 앞으로 크루즈 산업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항만이고 지금도 제주항인 경우에는 11개 선석이 부족해서 대형 카페리 선박들이 바다에 기다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도 좀 부족하고 그리고 또 우리 일부에서 이렇게 5개 연안항이 있는데 그쪽에 크루즈 항을 만들면 되지 않겠냐지만은 크루즈 항만을 하나 건설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크루즈 항만은 이렇게 이런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하면은 경쟁력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크루즈 항만은 이렇게 우리 신항을 통해서 여기에서 전부 신항하고 우리 강정에 있는 강정 민군복합항
두 개의 항만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크루즈 항만 국제 카페리오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기능이 중복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늘 신항만 기본 계획은 고시가 됐고 현실화됐습니다.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까요? 이 신항만 개발 기본 계획이 내일 우리나라 관보에 게시됩니다. 게시되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저희가 통과되도록 흔히 말하면 비시 분석이라 하는데 1.0 이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도정에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에 저희들이 역점을 둬서 거기에 통과되면은 앞으로 기본 및 실시 설계 그리고 각종 영향평가, 환경 영향평가, 교통 영향평가, 재해 영향평가 여러 가지 평가를 저희들이 받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또 어업권 보상, 어민들한테 주는 어업권 보상까지 한 다음에 2023년도부터 착공이 돼서 2040년도까지 저희들 완공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 공항만 해도 제주도에서 감당하기 버거운데 이 항만 시설까지 좀 자신 있으십니까? 네. 신항만 건설까지요? 신항만은 앞으로 우리 제주도 미래 세대에 아주 중요한 항만입니다. 그리고 이 항만이 우리나라의 최대 항만이 아니고 우리 동북아시아의 최대의 항만입니다. 그리고 여객 전용 항만입니다. 크루즈, 아주 고부가가치 관광객을 유치하는 크루즈, 그 다음에는 카페리오 그리고 더 나가서는 중국 국제 카페리오도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항만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우리 도민들의 역량을 모아서 항만이 추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이 사업만큼은 예정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과 재정적인 행정적인 지원을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앞으로 신항만 건설과 관련해서 자주 출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